퀴어의 눈으로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읽어봅니다. 뉴스 읽어주는 퀴어. 퀴어들을 위한 시사 프로그램 뉴스 읽어주는 퀴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나왔죠, 우리가? 짜자잔. 네, 은하선 퀴어 축제 후원 유도 사기죄 벌금 100만 원. 지금 4년째거든요. 네, 올해 이제 끝난 건데 유튜브 가면은 영상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은하선 사기꾼 됐다, 뭐 사기죄 100만 원 받았다. 큐플레드 영상을 올리면은 또 댓글이 달려요. 저 은하선 사기꾼 도대체 영상 왜 나오냐.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재판까지 가게 되셨을까? 제가 이제 출연하던 EBS 까칠남녀라는 방송에서 LGBT 특집 방송을 냈어요. 그 12월 25일 방송이 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나고 예고편 이름이 나갔겠죠. 반동성애 단체 그 대표를 맡고 계신 제이 모 씨가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얼굴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데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까칠남녀 PD님하고 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신상이 털린 것 같다. 계속해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런 식의 욕설 같은 것들이 담긴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하고 좀 괴로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이 모 목사에게 전화도 왔다. 퀴어 좀 나오는 방송 좀 했다고 이렇게 개인의 번호로 이렇게 막 보낼 일인가. 그걸 좀 어떻게든 멈추고 싶었어요. 멈추고 싶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PD의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로 보내라 라고 하면서 8자리 샵이 붙은 번호로 올렸는데 까칠남녀 PD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그 제이 모 목사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제 얼굴이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진이 올라가 있고 뭐 은하선 출연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식의 이제 성명서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명서 밑에다가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죠. 진짜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선 거기다가 보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1년 동안 본인이 출연을 하던 프로그램에 PD의 번호를 실제로 여기다라고 올리는 출연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제이모 목사는 제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사진하고 제 이름을 갖다가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방송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글에다가 제가 댓글을 단 거거든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그 은하선 계정으로 올렸고 페이스북에서는 은하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보면 당연히 저라고 인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놀랍게도 제이모 목사가 본인이 제가 올린 댓글을 보고 그 퀴어 문화 축제 번호인지 모른 채로 2통의 문자를 보내서 3,000원, 3,000원 총 6,000원을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집단 고소를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냈는가? 약 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44만 4천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이제 저를 고소를 했는데요. 이제 어디서 모아서 보내게 됐는가 막 이런 것도 써놓잖아요. 이제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고 심지어 20명도 페이스북에 어떤 걸 보고서는 보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놓질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스토리, 카톡방 막 이런 건 거예요. 반동성애 단체 대표인 사람이 카톡방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걸 보고 적은 거예요. 그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더라고요. 제가 올린 글을 봤으면 오히려 이게 장난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고서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 제이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올렸다. 은하선이 그 은하선인 줄 몰랐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이 되게 여러 개가 된대요. 거기에 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이모 목사였다라는 거죠. 그 제이모 목사가 실제로 정말로 은하선인지 몰랐을까? 저는 사기꾼이 된 거죠. 그 중에 저한테 온 돈이 아무것도 없었고 샵 붙은 그 번호로 이제 보냈을 때 바로 퀴어 문화 축제로 가는 게 아니라 3, 4개월 정도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수수료를 떼고서는 퀴어 문화 축제로 넘어가는데요. 그 넘어가는데 시간이 있었고 퀴어 문화 축제 쪽으로 본인의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을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이런 거 기재를 했었어요. 퀴어 문화 축제에 자신의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건 안 퍼놔두셨나 봐요. 되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은 판결문만 봤을 땐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90명의 사람들이 집단 고소를 했지만 저는 그 고소인들 개개인의 신상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을 3,000원, 6,000원, 9,000원 이 정도의 돈들을 봉탁을 거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돌려줄 의향이 있다. 퀴어 문화 축제 측에서 보내주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하기도 했는데 전혀 참작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결문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피해가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었고요.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탄원서를 보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간절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썼길래 이게 설득이 됐나 하고 진정이는 중고등학생 자녀 아들을 둔 엄마로서 피진정이는 학생들이 시청하는 교육방송에 나와 패널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조롱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진정서에서 하는 얘기가 은하선은 양성애자로서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를 이렇게 퍼뜨렸다. 이 얘기가 대부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사람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도덕적인 사람인지를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고 이 사람이 양성애자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진정서에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다라는 거죠. 축제 이름도 사실 정확하게 언급하시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신들의 음란 축제로 돈이 들어가게 한 파렴치한 행동. 퀴어 문화 축제로 후원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게 화가 나셨던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퀴어와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퇴폐 문화로 한국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건전한 시민들을 속여 퀴어 축제에 기금을 내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음란함의 예를 어떻게 드냐면요. 여성들이 단체로 가슴을 노출하고 사진을 찍어 본인의 페북에 전시, 남성들이 엉덩이를 다 드러내는 팬티 차림으로 참여, 성기 모양의 과자를 만들고 성기로 이름을 명명한 과자 판매 등. 근데 판사가 이걸 되게 진지하게 읽으셨나 봐요.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답답하죠. 키퍼를 안 하보셨나? 그분들은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은하선은 이 땅에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적극 권유하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런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건 너무 이상하고 어이없잖아요. 이 진정서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진정인인 은하선은 SNS를 이용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동성애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유도하였다. 근데 사실은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들,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선량할 수 있죠?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의 진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뭐 탄원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내용을 읽게 되잖아요. 저희 그 당시의 행동보다는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성소수자라서 문제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상처를 받았고 기독교인들의 끈끈한 그 단톡방 문화 있잖아요.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갖다가 분별할 시간조차 갖지 않고 폐쇄적이고 굉장히 혐오에 경도되고 왜곡된 정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종류의 어떤 허위 정보, 또 혐오, 편견을 얼마나 쉽게 전파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색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욱더 이런 식의 선동되는 문화는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편견이나 혐오를 퍼뜨렸을 때 굉장히 퍼지기가 쉽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퀴어롭게 세상을 바라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있던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그리고 앞으로 저희에게 제보해주고 싶으신 뉴스 소재가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죠? 구글 폼으로 제보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